어떤 남편, 아내를 만나야 행복할까? 피트. 진짜로 봐야 할 결혼 조건. 평생 함께 살 배우자를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평생 함께 할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사회가 던져주는 프레임에만 의지하여 돈 많고 잘생긴 사람 또는 어리고 예쁜 사람 등 현실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조건만 따질 뿐이다. 인간의 속성과 개성은 매우 다양하다. 몇 가지 조건을 리스트업하여 결혼할 사람을 따져본다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면 가짜 조건 때문에 진짜로 중요하게 봐야 할 배우자의 조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동인형처럼 살고 있다. 자본주의와 미디어가 만나면서 기형적인 연애, 결혼 문화가 만들어졌다. 사랑은 붕괴되었고 과도한 집착, 거대한 욕망만이 남았다. 우리는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고 생리적 욕망을 해결하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명백한 임상적 사실에 따르면 무한한 성적 만족과 사치의 삶을 바친 남자들 또는 여자들은 행복을 달성하지 못하고 대체로 신경증적 갈등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본능적 욕구를 무한하게 해소한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과 행복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본능적 욕구만을 해소하려는 행위가 정신적 건강함을 보증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가 흔하게 믿고 있는 결혼의 조건과 기준은 과연 맞는 것인가? 사랑의 붕괴가 가져온 참사, 욕망하는 인간. 사랑 없이 결혼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랑에 대한 이해도 없이 덜컥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왜 그럴까? 어째서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을 외치면 철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 영향력 있는 메신저나 결혼정보회사,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결혼할 때 현실을 보라는 말의 배경에는 한 가지 조건이 깔려 있다. 바로 상대방의 외부 조건이다. 파트너가 자신을 얼마나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만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서로 받을 것만 계산하는 연애와 결혼이 행복할 리 없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제대로 줬을 때 사랑은 성립된다. 사랑은 자아도취를 빠져나와 온전히 타인과 합일되는 신비로운 경험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아도취적인 상태로 지낸다. 그래서 자신이라는 알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나올 때 진정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도취를 탈피하고 진정한 관심과 애정, 우정, 용기를 추구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조건을 엑셀시트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예측할 수도 없으며 외부 환경을 제어할 수도 없다. 그렇게나 꼼꼼히 따지던 조건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세상은 위험투성이다. 그럼 외부 조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향을 따져야 맞다. 평생의 배우자를 찾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 진짜로 봐야 할 조건은 뭘까? 겸손, 객관적, 인내 꾸준함. 이런 배우자라면 믿어도 좋다. 1. 겸손함.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겸손한 성향이다. 겸손한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겸손함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겸손함은 훈련 없이는 할 수 없는 습관이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련하지 않으면 오만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렇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겸손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은 지능이 매우 높을 확률이 높다. 특히 여성들은 주목하길 바란다. 파트너가 오랫동안 겸손함을 유지하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
잠깐 연기로 겸손한 척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겸손한 척은 할 수 없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기껏해야 한두 달 연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순간 본성을 보여줄 것이다. 왜 그런가? 매사 당신 앞에서 매너 있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은 매우 귀찮고 힘이 들기 때문이다. 반드시 위험한 본성을 보여주게 된다. 자주 만날수록 더 빨리 보여주게 된다. 외부로 향하는 오만함과 폭력성은 언젠가 당신에게 향할 것이다. 반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불안감도 보이지 않는다. 매너가 습관처럼 되어 자신도 모르게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힘이 들지도 않다. 겸손함은 외부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인간은 잘 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내리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잘났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공격받을 확률이 높다. 겸손한 사람은 쓸데없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업적을 숨긴다. 이런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거나 엮이는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A. 객관성. 객관적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쓸데없는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 객관적인 사람은 굳이?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감정이 없고 차가운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객관성은 비용을 줄이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돕는다. 객관성은 성공의 열쇠이기도 하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이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거절이나 실패에도 의연하다. 왜냐하면 거절과 실패를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절과 실패에서 배우고 자료를 수집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 인내 꾸준함. 나영석 PD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능계의 전설적인 PD가 꾸준히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진짜로 어렵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12년 반짝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 덕분에 성공했다고 믿지만 실은 운이 좋았을 확률이 높다. 객관성이 있다면 분명 운이 얼마나 작동했는지 파악했을 것이다. 대부분은 이성을 잃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다. 축배를 들다가 적군이 쳐들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다르다. 인내의 결과로 성공한 결과물은 경외심이 들 만큼 단단하다. 성공을 하더라도 축배를 들지도 않는다. 그냥 매일 한다.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가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저 좀 봐 지독하다 진짜. 이런 욕을 듣는 사람이라면 배우자 감으로 최고이다. 왜일까? 꾸준하게 해낸다는 것은 지독하게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루틴대로 사는 것은 괴롭다. 그러나 루틴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결혼 생활도 지독하게 잘 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조롱을 묵살하고 매일 성실하게 배우자를 사랑한다. 이는 가족을 지키고 배우자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180도 바뀌기 때문이다. 좋은 배우자나 애인을 찾는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선하고 따뜻한 장소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어둡고 음침하며 비밀스럽고 욕망스러운 장소는 추천하지 않는다.
밝고 따뜻한 장소에서 만난 사람과 연을 맺는 것이 좋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좋은 배우자감을 찾을 확률이 올라간다. 결혼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글 피트. 운명의 짝을 고르는 법.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 결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결혼은 자발적 노예가 된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파트너와 함께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책임이다. 일단 결혼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안정적이고 오랜 시간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는 것이다. 결혼은 가족, 친지, 친구, 지인, 동료 앞에서 나는 이 사람과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겠다. 라는 선포를 뜻한다. 선언의 힘은 강력하다. 결혼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란 삶의 이야기가 뚝 끊기고 불확실성의 미래라는 두려운 감정과의 싸움이다. 그렇기에 치명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파트너와 잘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 법륜 스님은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을 파트너의 성격과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하셨다. 법륜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외모와 경제력은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 지혜로운 멘토의 말에는 뼈가 있으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배우자를 고르는 핵심 가치는 성격과 올바른 인성, 생활 습관의 동일성이다. 그런데 요즘은 외모와 경제력, 집안의 배경,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싶다. 그 결과가 바로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이다. 결혼 생각이 있다거나 또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운명의 짝을 고르는 기준을 몇 가지 세워야 한다. 남녀 모두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된다.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만나라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파트너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1.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성향 차이. 2. 성실함 생활 습관. 3. 인성과 윤리관 도덕적인 결함.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첫 번째 조건. 당신의 성향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외향적이라면 어느 정도는 외향적인 사람과 만나야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10일 만남보다는 다수의 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며 인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과 만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내향적인 사람은 매일 시간 낭비를 하는 외향적인 사람을 보며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낀다. 서로의 성향 차이로 절대로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생기는 것이다. 내향과 외향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결혼 생활은 아마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결혼은 현실이며 새로운 형태의 삶이자 사업이기 때문이다. 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판박이처럼 너무 똑같은 성향은 피하게 되지만 아예 다른 성격도 문제가 된다. 외향적인 사람을 고립시켜보자.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도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 신세를 질지도 모른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을 주 3회 이상 단체 모임에 참여하라고 강요해보자. 아마 영혼이 나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극단의 성향 차이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서 쉬고 싶어 한다. 이 작은 차이가 이혼과 이별을 불러온다. 당신의 성향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극단은 언제나 파멸을 불러온다. 당신 또한 극단으로 치닫는 성향을 조정하여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결국 배우자 감으로 좋은 사람이란 자신의 성향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이다. 성실함의 유모. 두 번째 조건. 무엇이 사람을 성실하게 만드는가? 성실한 사람은 잠시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에 빠진다. 잠잘 때 빼고는 무언가 하질 않으면 불안해하고 불쾌하게 여긴다.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향상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질서를 지키는 자는
질서를 파괴하는 자와 만나서는 안 된다.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 성실한 사람이면 무조건 좋은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실함은 생산성을 뜻한다. 하지만 자연 법칙에 따르면 모두가 생산적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게으르고 수동적인 삶을 산다. 능동적인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실하고 깔끔한 사람은 오히려 이혼을 당하거나 제풀에 지쳐 별거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은 비성실한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는가? 게으르다. 답답하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겠지만 결코 긍정적인 감정은 아닐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가?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피곤하게 살지? 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도 결코 긍정적인 감정은 아닐 것이다.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당신의 성실함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는 것이 올바르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성 윤리관. 세 번째 조건. 상대 파트너가 인성이 별로라면 반드시 결혼은 기피해야 된다. 또한 나 자신의 인성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기운다. 그렇기에 꾸준히 책을 읽고 명상과 운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해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 인성이 나쁜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뿐 아니라 파트너의 인생도 망친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에 휘말리며 잘못된 윤리관으로 인해 남에게 공격받을 확률이 높다. 인간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인성이 좋지 못하다면 지능이 낮다는 반증이 된다. 인성이 좋다는 뜻은 높은 공감 능력, 즉 똑똑함을 의미한다. 지능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은 지적 능력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왜 그럴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상대의 표정과 비언어적인 태도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원하는 바를 알아내어 적재적소에 제공하려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아나무인의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은 지능이 낮을 확률이 높다. 자신이 현재 하는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조차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두엽이 쓰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다. 공감 능력과 예측 능력은 지능과 관련이 높다. 양심이 있고 인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뜻은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사회성이 좋다는 걸 의미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높은 사회성은 좋은 배우자 감으로 지목된다. 당신 또한 사회성을 기르고 좋은 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결론은 당신이 좋은 배우자 감이 되어야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에게 무엇을 받을지 보다는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지 않는다. 자랑할 필요도 없다. 이미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이다. 반면 불행한 결혼은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행복한 결혼은 세 가지 요소가 부합될 때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아래의 3요소가 적당하게 맞는 파트너와 산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1. 나와 잘 맞는 성향. 2. 성실함의 조화. 3. 올바른 인성과 윤리관. 핵심 가치는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위 세 가지 성향을 고려하여 서로를 잘 맞추며 살아갈 것이다.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파국을 맞는다. 남녀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